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14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지난주에는 핫 이슈, 네. 막 대한민국 막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아베 정부가 지난 2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네. 제외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뭔가요? 네. 이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이제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라고 네. 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특정 뭐 소재나 장비 같은 것들을 수출을 할 때 이게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자들은 네. 허가를 받고 내보내야 되는데 특정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허가 절차를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동안 한 번에 네. 허가를 포괄적으로 해주고 그 기간마다 이제 갱신을 하도록 해놓은 거여서 네. 일본하고 한국 간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한 소재, 장비 같은 것들이 네. 이런 포괄적 허가를 받아서 빠르게 이제 수입을 해올 수 있었고 한국 기업들도 재고를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네. 언제든지 이렇게 신속하게 좀 물량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게 7월 1일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소재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거 난리 났었죠. 네, 7월 4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동을 했고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자체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모양새로 보면 한 달 뒤인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이제 뺐다라는 건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 한 달 동안 문재인 정권이 아베 정권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한을 주겠다라는 표시였겠죠. 그 시그널을 이렇게 아베 정권이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창가를 불러버렸다 이거. 불매운동하고 전면 전쟁한다라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문재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막 떠들어버리고 하니 야, 이 사람들은 외교를 아는 사람들이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 분명히 그 7월 2일 날 그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화이트리스트도 같이 동시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쵸.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거의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8월 2일 날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 일본하고의 협상을 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지를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일본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일본이 한일 간의 문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왜곡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거부를 해왔다. 많은 분들이 왜 특사 파견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본에게 제안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7월 달에도 특사를 이제 2번이나 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왜 8개월 동안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벌려버렸다. 이게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 네. 김현종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는 아베 정권이 7월 1일 날 제재 조치를 취하기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코웃음 쳤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8개월 동안 그렇죠. 아무것도 네. 지금 이렇게 응대를 안 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권이 작년에 그 대법에서 징용배상 문제 개인 이제 소송을 걸어서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네. 외교적인 대응 조치를 이렇게 취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여러 차례 해왔다 이거예요. 해왔는데 그 8개월 동안은 계속 콧방귀 끼고 결국에는 이제 아베 정권이 이제 참다 못 참아서 성질을 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7월 1일 날 성질을 내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김현종 이야기에 의하면은 네. 뭐 특사도 파견하고 뭐 또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협상을 하자. 특사를 보낼게. 서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려면 여기서 상대방을 적으로 모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협상하려면 안 해야 되죠 일단. 근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조국이라는 작자가? 죽창가 물고 죽창 들고 나와서 싸우고 유시민이나 뭐나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운동하자. 불매운동 해라 하고 그딴 소리를 하고 문재인 씨는 전면 전쟁이다 뭐 이런 선언하고 이러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얘들 지금 뭐야 이게 그러면서도 물밑으로는 뭐 이렇게 특사를 보내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런 게 외교예요?
선생님 혹시 지난주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은 이거 이러는 걸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주연구원이란 데서 네. 보고서를 냈는데 네. 네, 이 일본과의 이런 무역 경제 전쟁이 내년 총선에는 유리하게 유리하다. 작동한다. 충분히 그럴 작자들이죠. 뭐 근데 그건- 자한당도 마찬가지고 네. 자한당이야 원래 저쪽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삶이 망가져도 자기들이 한 번 더 해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건데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나 뭐 이렇게 그런 세력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한 번 더 해먹겠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이렇게 정권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선동해가지고 해서 대외적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게. 그렇죠. 참 어처구니 없죠. 먼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가 어떤 산업입니까? 한국의 가장 최첨단의 핵심 주력 산업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한국 기업으로서는 가장 글로벌화된 기업이고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한국의 핵심 그 기간 산업에 대해서 핵심 주력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데 이걸 우습게 알고 이거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놈들이 제대로 부품 소재나 이런 것을 국산화를 안 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민주당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놈들을 한번 손을 봐야 돼. 요따구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먼저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일단 가야 되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한국의 지금 가장 핵심 중심부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똥대가리라도 금방 알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시간이라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라도 벌든지 뭘 하든지 그런 걸 조차도 안 했다는 게 먼저 선동질을 한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 아베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 쟤들이 나하고 맞짱을 뜨자는 거네 이제. 사실 아베 입장에서 좀 한편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응이 당연히 지금 이렇게 뭔가 한번 판을 좀 키워주네, 막. 판을 이렇게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뭔가 이렇게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갖다가 막 온갖 것을 갖다가 막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아베 정권이 계속 말해온 것은 명백하잖아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빨리 여기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그 세계 품목 할 때에도 일본 관방장관이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 다음에 7월 21일 날인가 그 선거했을 때에도 아베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명백히 했잖아요. 네.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제 지금 아베 정권이 화를 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을 해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모든 것을 갖다 붙여요. 저놈들이 재무장하려고 그래. 저놈들이 한국을 왕따를 시키려고 그래. 저놈들이 또 한국을 말살을 시키려고 그래. 저놈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한국한테 밀리니까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치려고 그래. 막 갖다 지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아베 정권이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만 내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그 소리를 전혀 지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개판 치고 있다가 국회의원 몇 놈이 만나러 간다 이거예요. 그냥 간다 이거예요. 특사라고 뭐라고 가지고. 그러면 아베 정권이 요구하는 것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공식적인 해결책을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가서 만나러 간다 한들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만 더 쪽팔리잖아요. 이게 창피하고. 그 외교부 장관이란 자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더니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가 이렇게 사케 조치가 발효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대응 조치를 강구를 할 거야. 니네들도 타격을 입을 거야. 피해를 볼 거야. 아베 정권은 지금 쟤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미 자기들은 계산이 다 끝나가지고 있는데 쟤들은 도대체 뭐야. 쟤들이 정말로 저기 정권이야 뭐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난 그게 너무 쪽팔려요. 무슨 반도체 뭐 소재 수출 규제하고 하는 것보다도 네. 무시를 당한다는 게 정말로 수준급이 안 돼가지고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야기할 상대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권이 어쨌든 합의를 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죽창 들든 뭐든 박근혜 정권 때 국회 비준 통과하지 않도록 박근혜 정권이 그 합의 못 보도록 결사항전하고 촛불 집회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펀펀히 퍼자빠자 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놀다가 운 좋게 촛불 집회 나니까 그다 슬쩍 숟가락 얹어가지고 정권 얻어올려서 하니까 이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외교가 뭔지도 모르는 여자를 이렇게 딱 외교장관 시켜서 영어 하면 다 외교합니까? 그런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벌써 아베 정권을 적대시하는 식으로 설령 상대방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한 대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 한 대 칠 거야, 한 대 칠 거야. 상당히 맞겠어요? 그러면은 그 외교고나 이렇게 이런 게 뭔지를 모르는 집단들이에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지금 3년째 되는 동안 계속 그 짓이 반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주가 폭락하고 환율 폭등하고 경제 개판되고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대통령 그만둬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외환위기 때 정책 실패는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책임 물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개판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스스로 수갑채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그 피해 본 사람들한테 전부 배상을 해주든지 지 돈으로. 114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대표 114회 1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